안녕하세요. 직구하나 이태현 대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성사동하고 주교동 이렇게 두 군데가 3호선 원당역에 제일 가까운 데인데, 성사동하고 바로 길을 마주하고 있는 주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청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고양선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도심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죠. 이곳에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2층하고 3층까지는 주거용 오피, 그 다음에 4층부터 7층까지는 주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난 주거용 오피 혹은 오피스텔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요구 조건을 잘 들어보면 저는 밤늦게 다니다 보니까 밤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결국 안전하다는 얘기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 얘기겠죠. 그러면 상업지역을 좀 통과해야 되고, 집 근처에 스타벅스라든지 하는 커피숍들, 편의점 정도는 있어서 밤늦게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오가면서 뭘 사고 드시고 오가기를 좀 원한다, 이런 사례들이 좀 제법 있어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땅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프라가 없어요. 밤늦은 시간 되면 가로등은 조금 켜져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오가면 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거나 중주거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용 오피를 볼 수 있고, 주거용 오피가 있는 곳이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원했던 조건들을 부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적으로 주거용 오피가 싫다라는 말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싫다라는 근거는 딱 하나, 취등록세가 주택보다 비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가격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까지 한 번 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고양시 전 지역은 다 대출에 대한 규제 지역입니다. 이랬을 때 대출에 대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쓰이면서 주택과는 구분선상에 있어서 주택이 아닌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안에 있어서는 벗겨나가져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편안하게 70% 대출이 1금융권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분양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약간의 소폭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율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70%를 통해서 담보대출 충분히 다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폭의 현금 신용대출을 받아서 입주하시고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의 특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 서울 은평구에 사는데 나 들어가더라도 지하철 한 세종거장 정도만 들어갈래 그러면 삼성역, 원흥역, 원당입니다. 여기까지. 강서에서 넘어오신다고 해도 빠르게 능곡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 나 여기까지 정도만 원할래,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의 심리적 저항선, 근접성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2억대의 매물. 지금 이제 일산도 파주도 덩치가 커지는 거는 좋은데, 그거에 비례해서 금액대가 팡팡팡 올라가서 3억대 미만 매물 찾기 굉장히 힘든데, 아직 이 원당역에는 2억대 매물이 존재합니다. 2억 6,400이 최저가, 거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데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을 따져보시기 전에 주요한 지표들부터 먼저 보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떤 평수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차분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보시죠.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중문 열어서 현관이 바로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게 했을 때 택배라든지 배달 음식이 온다고 했을 때도 내부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주택 구조와 똑같습니다. 쭉 해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 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일체화되어 있는 거실 보고 계시죠? 이쪽으로 해서 아트월들 쭉 보고 계십니다. 아트월 쪽으로 해서는 어느 쪽으로 소파 자리를 두는 거는 선택의 몫입니다. 저쪽 지금 TV 자리라고 놓여져 있는 저쪽으로 소파를 두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안쪽으로 해서는 지금 주방은 디귿자 주방 형태. 이건 뭐 고양이나 파주 쪽의 느낌보다는 서울 쪽의 느낌이 강하죠.
고양 파주는 디귿자 구조의 주방을 말한다면 서울 쪽에서는 디귿자 형태로 나와 있는 싱크대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시작은 살짝 키를 낮춰져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저쪽으로는 냉장고 하나가 크게끔 들어가 있는 자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세 집이 있는 구조죠. 여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방 쪽에 환기창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시가스는 충분하게 다 배설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거실과 주방이 자리하면서 저 끝자락으로 안방과 작은 방이, 그 다음에 나가는 쪽으로 해서 제일 작은 방 혹은 방과 욕실이 펼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자, 저쪽으로 해서 안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에도 천정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을 때 쭉 위로 보면 보이시겠죠?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 서울 쪽에서 많이 본 모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서울에서는 투룸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3룸으로 해서 욕실 2개 구조, 그 다음에 시장이나 역, 마트,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있을 때 너무도 좋은 환경이겠죠?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욕실들.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편안함으로, 편한 가격으로 이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게 서울 쪽과 가까이 있다는 게 이제 다용도 공간이라는 게 주방 옆에 보조 주방 개념이 아니라 방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베란다가 되겠죠. 저렇게 나가 보이면 그쪽으로는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세탁기가 얹혀지는 구조,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차이는 뭐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다만 주거용 오피스 장점에 좀 주목하시라, 대출과 입지에, 인프라에 대해서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또 디스플레이 되는 걸로 해서 공간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이 사이즈도 제일 적고 금액도 지금 제일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몇백 만 원 차이로 들어가니까 큰 금액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해서 공용 욕실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인프라가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시로 말하면 이제 핵심을 갖고 있죠. 시청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대상입니다. 지금 대세는 때려부시고 새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저것들을 재생을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원당이라는 데가 낙후된 이미지가 아니라 새롭게 조성된 이미지에다가 굉장히 유니크한 이미지가 덧해지는 고양시에서 핫한 장소로 좀 바뀔 것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설명에 좀 치중을 하면서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타입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구 하나 이태원 대표였습니다.